지금 보면 아마 뭐 양평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안들 우리가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사안들 네. 다 다뤄지게 될 텐데 네. 그 중에 지금 우리 국민들 관심을 가장 끄는 게 뭐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의혹도 있지만 명품백 네, 사안이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명품백 이게 지난해 말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네. 이제서야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 유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네, 네. 지시 받았는데 비호백을 김건희 여사가 받은 날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네. 깜빡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바로 돌려주려면 최재형 목사 뭐 마음이 아플 수 기분이,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상하지 않게 맞아요. 이렇게 하라 이런 뭐 지시도 받았다는 네, 얘기가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 대통령실 수준이 네. 참 뭐랄까요 바닥이다. 음. 이래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아니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고 그래도 그런가 예. 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끔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들으면 일단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초등학생들도 그런 거짓말 안 할 겁니다. 세상에 예. 명품백을 받아놓고 1년 2개월 동안 분명히 뜯어봤을 겁니다. 썼을 거고. 포장 그런데 그대로 있다고 뭐 하긴 하던데. 그거 아마 원상복구 하느냐고 엄청 지금 고민할 겁니다. 막 뜯어붙이고 다시 하고 막 그 명품백 또 깨끗하게 명품백도. 또 해야죠. 이것도 옛날- 감정해봐야겠네요. 감정할 겁니다 오면. 오면 감정. 예, 시리얼 넘버도 있다는데 예. 저희가 시리얼 넘버까지 어. 다 감정할 겁니다. 예. 그래요. 사용감이 있는지, 네, 복원 뭐 가능성이 있는지, 네, 복원된 네, 기록이 새로 있는지 뭘 이런 또 것들. 칠했는가도 다 감정할 겁니다. 그런 예. 어쨌건 좀 국민이 좀 그래도 솔깃하게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국가적인 불행이고 네. 그래서 자꾸 정책도 엇갈리고 또 발표했다가 또 취소하고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예, 예. 다 그렇게 되어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 행정 장관과 엇박자나고 지금 하. 의대 정원 2,000명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 완전히 지금 네. 뭐랄까 국민적 피해만 키운 채 그러니까요.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는 지시를 내렸다. 네. 그래서 그것만 딱 들으면은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건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소환하지 말고 그냥 마무리하라고 그러는 건가? 그런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원래 이게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면 네. 사실은 이제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성립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즉시. 예. 그러니까 즉시 명령을 내렸는데 깜빡했다. 아니면은 마음 상할까봐 네, 조금 네. 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는 그래서 것 같아요. 그 즉시 개념을 거기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받아서 사실은 1개월 이상 갖고 있으면 네. 그건 원물 그대로 돌려보내도 그럼 뇌물죄가 그래요? 성립을 됩니다. 한 달. 예. 대략 충분히. 예. 근데 이제 받았는데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돌려주면 음. 그거는 뇌물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다 해보고 전략적으로 다 고민해보고 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 상황. 그래서 처음부터 네. 돌려주려고 했다. 음, 그런 변명이 좀 그래서 치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뭐 국고에 기속된 것처럼 네, 대통령 네. 기록물인 것처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이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이런 판단 때문에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요. 바꿨습니다. 막 그게 네,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건물에는 김건희 여사가 살고 있는 사무실도 있었고, 사무실도 있고 집도 옛날에 집도 네.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임시로 뭐죠? 경호처가 나가서 뭐 보안 출입 검색 통제, 때. 보안 검색도 네. 하고 그랬다는데 다 최재형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다 떳떳하게 사전에 다 통보가 되고 카카오톡으로 약속하고 사진도 보내주고 명품 사진도. 보안 검색도 다 통과해서 네.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준 건데 그거는 되게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사적 영역에서 사적 벌어진 영역이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고 있는 게 네, 어떻게 네. 보면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논란이 크다. 예, 그러니까 그게 예.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원래 원물을 그냥 즉시 돌려주려고 했다. 네. 이런 쪽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줘서 검찰에서 이건 행정관의 실수로 1년 2개월 갖고 있었던 거지. 근데 김건희 여사는 쓰지도 않고 즉시 돌려줄 의사였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무혐의다. 뭐 아까 우리 박정호 네, 네. 앵커님이 말한 그런 수순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다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할 겁니다. 검찰은 빠져나가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아니 네.
국민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네,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아 밑에 사람이 잘못했구나. 네, 네. 끝 이렇게 맞습니다. 참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요. 이건 다음 주에 청문회 때도 하나하나 짚어주실 네,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짚어보고 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6월 21일 그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된 청문회는 대통령 그 관계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네, 발언하려고 하다가 뭐 선서도 안 하고 증언 거부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께 지탄받지 않았습니까? 음. 이번엔 작전을 바꿨는지 거의 이제 불출석하는 쪽으로 아 그래요. 안 나오는 나가봤자 쪽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하고 네. 그다음에 요 효력정지 가처분 막 내고 아. 그러면서 관계자들은 뭐 계속 이건 불법이니까 우리는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6명 가량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네. 저희는 이거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뭐 끝까지 안 나오게 될지 아니면 또 마음을 바꿔와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안 나오는 증인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내일 청문회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추가 증인을 또 채택을 했더라고요. 네, 네, 네. 추가 증인 이원석 총장 또 정진석 네. 대통령 비서실장 채택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이원석 정진석 실장은 26일 날 나오라고 하는 추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요. 네. 26일은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그다음에 주가 조작 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청문회를 열게 될 텐데 명품백 사건 정당금지법 위반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사하겠다. 또 주가 조작 건도 이미 다른 공범들은 다 재판이 거의 1심 끝나고 이제 2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소환하겠다라고 하고선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원석 이원석 총장. 예, 매일 카메라 앞에서는 뭐 네. 법 앞에 평등이고 뭐 특혜 같은 거 없고 다 조사하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벌써 2년 넘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예, 그래서 국민께 도대체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원석 총장을 좀 불러서 한번 따져 물을 생각인데요.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예전에 영부인이라고 하죠. 영부인이 걸린 사건은 담당 그 수사팀부터 그 관련된 라인이 매번 보고를 합니다. 총장한테. 그래요. 이 사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언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벌써 2년 넘었다는 거거든요. 의지가 안 보이네요. 그 보고를 받고도 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거는 저는 최소한 직무유기 아하. 혹은 반대로 보고를 했는데 근데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래. 네. 좀 기다려봐. 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원석 총장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카메라 앞에서는 뭐 법 앞에 평등을 외치지만 하는 짓은 지금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26일 김건희 여사 의혹 네.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택을 하신 거군요. 네네. 그리고 네. 또 한 사람은 정진석 비서실장인데요. 네. 도대체 명품백이 국가 기록물이냐? 아니면 지난번 운영에 나와서 뭐 국가 기록물로 뭐 연말쯤에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네. 국가기록물법에 하면 연말이 네. 아니라 벌써 5월 31일 날 분류가 되어서 8월 달에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그죠. 이제 아무튼 그런 것도 잘 모르시고 허둥지둥 막 우왕좌왕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출석요구 통지서와 대리 수령과 말 바꾸기, 예. 대리 수령에 관한 말 바꾸기도 26일 날 좀 물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두 사람은 뭐 이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법사위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할 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전략이 뭐 토론 시간에 계속 얘기하다가 뭐 채택하고 표결하고 이럴 때는 퇴장하고 네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 이 국민의힘에선 주장 계속 그런 겁니다. 이 청문회 원천 무효다. 네네. 왜 이렇게 위법한 걸 하려고 하느냐. 권한쟁의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이겁니다. 네. 헌법에 있는 탄핵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네. 의해서 3분의 2, 200명이 의결을 해야 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그냥 탄핵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그건 완전히 탄핵 절차입니다. 예, 탄핵 절차인데.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거 이것은 아니면? 네. 국회법에 일단 일반 국민이 청원을 내고 거기에 500만 명이 동의를 명. 하면 예. 국민 동의 청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청원을 해야 되고요. 상임위에 그런데 와서. 그 청원이 마침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아. 청원이라서 그래서 저희 법사위가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청원 단체가 탄핵 소추안 발의해 달라 그 청원도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법사위에서 심사하는데 네.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할 만한 건인지 아닌지 네, 들여다 네. 본다라는 거죠. 탄핵 사유가 있는지 심사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다. 조사를 하는 거고 예. 그것은 이미 국회의장이 이것은 청원으로서 적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진정성 네네. 있게 법적인 다툼을 하려면 사실 국회의장도 함께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네. 국회의장이 내려보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네. 국민동의 청원이 맞기 때문에 예. 이거는 법사위로 보낸다라고 한 건데 그거는 또 걸지 그건 않았습니다. 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걸지 않고 법사위 이 결정만 잘못됐다고 또 정청래 위원장님 예. 또 다리 걸고 있거든요. 발목 잡고 있는데 예. 그거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먼저 하신 그렇네요. 거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여주기 쇼다. 네, 저는 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청문회까지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번 특별히 이거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술수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여당 측의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네. 탄핵 사유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90일 내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네.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조사를 뭐 해야 되는 청문회라는 것이고 이름으로 조사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게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요. 또 네.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었죠. 이런 절차는 원래 있었는데 네. 그다음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국민의 요구인데요. 네. 사실 21대 이전에는 이런 국민의 요구인 청원을 소홀하게 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2대 때는 완전히 기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국민의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는 혹은 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청원이라면 적극적으로 국회가 응하고 네. 또 국민께 설명을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반대도 그럼 탄핵 반대 듣자. 하자. 예. 그 국민의힘 서울시 이종배 의원인가요? 반대 청원을 했더라고요. 5만 명 넘었죠. 5만 명 넘고 10만 명 정도 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반대 의견도 청원을 통해서 듣겠다.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그 공평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공평하게. 서로 이제 기회를 주는 셈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성과 반대. 네네. 오히려 더 풍성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 어떤 입장인가요? 국민의힘은 지금 좀 뭐랄까 멋쩍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자꾸 대통령 탄핵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반대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할 사유가 있나? 일반 국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네. 자꾸 또 뉴스를 보고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를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저는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국민의 생각이 입장에서는.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사위를 항상 또 생중계를 합니다. 오마이 TV에서 네, 하면은 네. 많은 분들 보시고 또 잘하고 있다. 법대로. 네. 또 국회가 정말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네. 들어온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야당 간사님이시니까 네네. 어떠십니까? 지금 여당 간사도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정해지시기도 했는데. 네네 여당 간사가 이제 선임이 됐고요. 네. 그동안 선임 해준다고 했는데 자꾸 퇴장을 해서 그것도 선임하려고 했는데 퇴장해 버렸어요. 퇴장해 버렸지 않습니까? 나가버리고 드디어 이제 간사가 생겼는데. 간사가 드디어 선임이 되고 네. 지금 여당의 전략은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국민을 뭐랄까요 그 불편하게 불편 전략으로 무관심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싸우기만 하네 뭐 이렇게 네. 국민들이 보고 또 싸우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물타기 작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얼마나 국민들께서 현명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탄핵 사유가 탄핵 청원과 관련된 사유가 점점 대통령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곧 26일 날 있을 혹은 19일 날 이 수사 외압도 그 정점이 네. 대통령
26일 날 있을 네. 뭐 명품백이라든가 혹은 이정호 블랙펄 대표의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도 이게 근데 왜 국가가 옆에서 거들었지? 그렇죠. 라고 하는 의혹. 의혹들. 예, 자꾸 이게 대통령을 향하니까 국민적 관심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 있었던 입법 청문회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좀 더 진척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이 단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유상범 의원하고 좀 단사시니까 얘기 좀 많이 좀 나눠 보셨어요? 어떠세요? 네, 유상범 간사님은 뭘 하세요? 자꾸 일소위 위원장을 달라.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또 뭐 여러 가지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소위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잡고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일소위원장은. 일소위는 절대로 줄 수 줄수 없고 없다. 소위원장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안 들어오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합니다. 국회는 임기가 개시되면 일주일 이내에 의장 선출하고 네. 또 얼마 이내에 상임위 위원장 선출하고 다 절차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하. 예, 그것도 시간까지 기한까지 다 정해져서요. 네.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한 거고 안 들어오신 국민의힘이 잘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규칙 사유가 있으니 자꾸 뭐 일소위원장 달라 이런 네.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게 강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일단은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사들 간의 대화 이것도 생중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회 목욕탕에서도 하고 틈나는 아, 데가 그러세요? 예. 저희가 일찍 출근하니까 예. 6시나 6시 반에 국회 목욕탕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간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단둘이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또 속내도 털어놓고 네, 네, 네. 뭐 이 상황이 이렇게 서로도 이해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뭐 얘기는 네, 해보고 속내는 정청래 해야겠지만. 위원장님 그 네. 수많은 다양한 초식에 예. 당황한 듯한 기세가 역력한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봤던 위원장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여당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국회법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국회법 다니세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팍 야, 하고 진짜 이게 달라진 면이네요. 국회법에 다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보고 네, 네. 그동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제가 관례, 몰랐던. 관행. 관행 그래도. 네, 관행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뭐 협치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알고 정확하게 봤더니. 하자. 다 있었다 국회법에. 예, 국회법에 다 있더라. 그대로 하면 된다. 네, 네,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법사위, 네. 특히 이제 법사위원들 중에 또 야당 법사위원들, 네,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한 이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을 네. 또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예. 속 시원하다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효능감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많이 들으시죠. 그런 네,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예. 잘하고 있다, 열심히 네.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도 듣고 음. 저도 국민의 일꾼이고 머슴인데 네.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니까 아하. 조금 몸은 힘들어도 기운은 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요. 기분도 좋고 예, 예. 국민들의 뜻에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고요. 네. 그러면은 내일은 이제 최혜병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하고 26일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풀기 위한 청문회가 네, 그렇습니다. 개최가 됩니다. 네.